네, 안녕하세요. 남동장애인복지관 김석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강점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에서 주민협력 조직 개발, 그중 쿠폰을 통한 지역 참여형 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목적 및 사업 대상과 진행 인력에 대한 소개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통합 돌봄에 기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절차에 대한 안내이고요. 네 번째는 주요 내용과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업의 도식도와 실제 복지 쿠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의 홍보 및 후원 물품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저도 아직 노하우를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각해보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차, 목적 및 사업 대상과 진행 인력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19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재가복지 사업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활동보조 서비스, 요양보호 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전무하던 시기였으며, 이에 본 사업은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연결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 주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더욱 중요해지면서 본 사업도 나눔문화 형성 및 자립환경 도모라는 목적,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장애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뒤쪽의 두 번째 목차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사업 대상입니다. 사업 대상은 쿠폰을 지급받는 대상 주체와 쿠폰을 후원하는 대상 업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 주체는 인천광역시 남동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중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쿠폰 서비스 이용 욕구 그리고 필요성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다음으로 대상 업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군에 위치한 식당, 이용시설 등 본 사업과 연계하여 후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인력입니다. 지역 연계팀의 서비스 담당자가 진행하며 사업체의 발굴 및 연계, 복지 쿠폰 제작 및 전달, 욕구 조사 및 대상 주체 선정, 사업체 및 대상 주체 애로사항 파악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사업 배경은 통합돌봄에 기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주도적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4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하였으며, 관련하여 통합돌봄이 구현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돌봄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복지돌봄을 복지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 없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서비스를 도모해야 됩니다. 복지쿠폰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사업체와 장애인의 연결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쿠폰 사업체에게는 해당 서비스만큼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사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도모하는 효과와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 돌봄과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목차는 사업의 절차입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는 지역사회 자원 조사입니다. 주최 대상의 욕구를 기반으로 남동군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사업체를 탐색하고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인이 이동 가능한지, 계단의 유무나 턱의 높이 등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는 사업체 개발입니다. 전 단계에서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사업체를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복지쿠폰 사업과 복지관에 대해 설명을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참여 시 제공하는 쿠폰의 발행 금액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안내도 드립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서로 교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서비스 진행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원 제공 업체에 명패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급하는 명패는 2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업체가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 장애인 분들에게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업체라는 홍보 효과이며, 둘째는 해당 사업주에게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구취시킬 수 있는 효과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는 또한 후원 사항에 따라 욕구 및 필요성을 기반으로 주최 대상을 선정하고 주최 대상에게 후원 안내와 쿠폰 지급까지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인 4단계는 점검 및 모니터링입니다. 후원을 제공하는 업체에 연 2회 방문하여 애로사항 점검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매달 후원 사항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상시적으로 주최 대상의 애로사항과 욕구를 파악합니다. 파악된 정보를 기반으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목차는 주요 내용과 방법입니다. 본 사업의 도식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복지관은 사업체와 후원 계약서를 협약하고 후원업체에 명패를 제공하고 매달 기부금 영수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체에게는 욕구 조사와 그것을 기반으로 복지 쿠폰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후원업체는 복지관과의 계약을 이행하여 대상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체는 복지관에 욕구 표출을 하고 복지 쿠폰을 수령하고 있으며 후원업체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쿠폰의 실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앞면에는 복지 쿠폰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상품명엔 포장인지 매장 식사에 사용하는지 적혀 있으며, 지금까지는 식사 관련 쿠폰이 가장 많았지만 목욕, 미용, 꽃바구니 등 다양한 영역의 상품도 있고 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품 종류의 확장은 가능합니다.
이용 조건은 후원 품목과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적혀 있습니다. 식사 쿠폰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엔 이용업체, 업체명과 위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쿠폰을 지급받은 해당 월의 말까지로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쿠폰은 매달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월 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뒷면에는 복지 쿠폰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방법 중 홍보 및 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기마다 발간하는 소식지인 간보에서 매호 복지 쿠폰 업체를 소개하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지가 100호까지 발행함을 기념하여 그동안 소개한 복지 쿠폰 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명패 부착, 인쇄물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부분은 현재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우나, 미용실과 같은 이용시설은 일시 중지한 상태이고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위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꽃집과 떡집의 연계로 매달 생신자 2명을 선정하여 꽃바구니와 떡케이크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애써주시는 많은 업체 사장님들 덕분에 수월하게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째 목차는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아직 진행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됐거나 고민되었던 부분들을 중점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입니다. 더욱더 많은 후원업체를 연계하고 싶은 마음에 당장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업체에 방문하고 싶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예정인 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업체의 휴무일과 운영 및 휴식 시간은 언제인지, 방문 예정일에 이동 동선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와 같은 미리 알아볼 정보들을 알아본 후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로드뷰를 이용하여 사업체에 방문 시 휠체어 이용인이 출입 가능한지, 가는 길에 위험 요소나 장애물은 없는지 등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는 주최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입니다. 후원업체를 개발하기 전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이용해 보고 싶을지, 또 현재 연계 중인 업체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을지, 업체에 방문하려고 평소 활동 반경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새로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지, 또는 평소에 이용하던 종류의 익숙한 업체를 원하실지 항상 고민하는 편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만 항상 귀를 열고 주최 대상의 욕구를 기록하고 반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업과 후원업체와의 연관성을 찾아보세요입니다. 후원업체를 개발하기 위해 방문하다 보면 본 사업의 생소함과 후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업체 사장님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에 관심도 없으시고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소식지나 홍보지를 보여드리며 현재 후원업체 중 김밥천국, 한속도시락과 같이 대중에게 익숙하거나 방문 사업체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팔고 있는 곳 등 관련이 있는 업체가
후원 중인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며 사업체와의 연관성을 찾은 후 조금이나마 관심을 끌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더욱 높아져서 성공적인 후원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차인 생각해보기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옆에 키워드를 보시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현재의 사업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착한 객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구별되게 현 사업만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진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나라면입니다. 내가 대상 주체라면 어떤 사업체를 가장 이용해보고 싶을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이 부분도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포커스입니다. 복지 쿠폰 사업체의 양적인 개발이 우선적일까? 아니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업체를 찾고 개발하는 방향이 우선적일까? 두 방안이 함께 가는 것이 최고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것이 먼저일지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지 쿠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체를 개발할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쿠폰을 통한 지역 참여형 자원개발과 활용에 소개를 맡은 김석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